네, 이제 곧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자리에 다 배석해 주시고요. 기자분들께서도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기자분들에게도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전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기자분들께서는 뒤에서 촬영하시는 건 관계없으시고요. 저희가 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라인 뒤쪽에서만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주시고 이 라인 뒤쪽으로. 지금 구명희 기자가 촬영하고 있는 선입니다. 그날에서만 해주시고 치과신문 신종학 기자만 그 앞에 라인에서만 촬영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사전에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안내가 정리된 관계로 이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전문지 기자협의회 총무이사 조미입니다. 지금부터 치과전문지 기자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협회장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국민의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7시 정식도 하고 그리고 예정된 순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를 생각하고 바로 준비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과전문지 기자협의회 강민용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전문지 기자협의회 부대 회장을 맡고 있는 건지신문 강민용 기자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9대 협회장 선거가 62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인단제로 치러집니다. 과거 어느 역대 선거에서 정책이나 공약이 중요하지 않았을 때가 있겠습니까만 이번 선거는 치과계 구조 모두가 치과계에는 위기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 역량하는 쓰나미가 전면화되고 있는 현 시국은 후보자들의 리더십과 해무 철학, 그다음에 정책 공약의 어떤 검증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치과 기자 협의회가요 처음으로 이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배경이나 취지는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시니까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치과계 발전에 있어서 우리 치과전문지 기자협의회가 치과 언론계가 발전을 견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직접 너무나 바쁘신데 참가해주신 우리 기호 1번 김철수 후보님, 그리고 기호 2번 최남석 후보님, 기호 3번 이상호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좀 늦으시는 것 같으신데요. 선거관리위원회 김순상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 각 캠프 관계자분들은 이후에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자리에 이제 자장을 우리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구 영웅을 입고 참여해 주신 우리 권준희 초대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이윤복 명예회장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성공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이미 일부 전문지를 통해서 보도됐듯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후보자 캠프에서도 4분까지만 일체의 발언권 없이 참관만 허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4분의 각 후보자 캠프 참관자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각 캠프의 기호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성욱 부회장 후보 오셨고요. 정세현 서울대 본부장, 그리고 김민경 사무장, 그리고 이시영 대변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 최남석 후보 측에서는 장영준 부회장 후보,
김은석 통합캠프 상황실장, 최지원 통합캠프 정책팀장, 그리고 기세호 통합캠프 언론홍보팀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이상훈 후보지회장은 김영삼 교회장고, 유할림 선거캠프 사무장, 그리고 윤지영 선대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세 분의 후보자분들과 각 캠프 관계자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행사 일정과 토론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3개의 후보자 공통 질문과 또 각 후보자에 대한 2개의 개별 질문, 또 각 후보자가 나머지 2명의 후보자에게 1개씩의 개별 질문을 하는 상호 질의,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그 후보자들의 답변 시간은 모두 각 2분씩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의 시간은 30초씩 주어집니다. 답변 과정에서 1분 30초가 경과되면 벨이 1번 울리게 되고, 2분 경과 시에는 벨이 2번 울리면서 좌장이 발언을 맡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부디 질의와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한 번의 추가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까지 허용됩니다. 추가 질의 역시 30초의 시간이 주어지며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공통 질의와 개별 질의는 앞자리에 앉은 지금 앉아 계시는 6명의 패널이 추가 질의를 하게 되며, 상호 질의는 후보자 간 반박과 재반박으로 추가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호 질의 시간에도 질의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2분이며 추가 질의 시간은 30초, 추가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자들에게 총 3분의 정책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는 1분 30초 경과 후에 종이 한번 울리게 되고요. 그리고 3분이 지나면 과장이 발언을 맡게 예정입니다. 모든 토론 후에는 1분간의 마무리 발언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회는 동영상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자 모든 즉각의 전문지에서 현장 기사와 동영상 기사가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9대 취업회장 선거의 출발을 알리는 오늘의 자리에 후보자들의 건설적이고 또 발전적인 토론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위한 자리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미 자리에는 잘 앉아 계시니까요. 이제 마이크는 좌장 권준희 본인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은 치과 전문지 기자협의顧問권준희입니다. 지금 사회자가 구체적인 토론 순서와 규칙 등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어느 언론사나 기자가 패널로 참석해 어떠한 질문을 할지도 미리 공지해 드린 만큼 사전에 철저한 토론 준비를 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좌장의 가장 큰 역할이 건전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호 인신 공격이나 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막고 토론을 제 시간 내에 끝내게 하는 것이니만큼 토론자와 패널이나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참가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순으로 기호 1번 김철수 후보.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최남석 후보. 기호 3번 이상훈 후보. 그리고 패널로 건지신문 윤은미 기자, 최신보 김영재 기자, 덴탈 포커스 서양곤 기자, 그리고 치과신문 최학주 기자, 덴틴 정대식 기자, 그리고 맨 끝에 앉아 계신 덴탈 아리랑의 이현정 기자입니다. 그럼 기호 순에 따라 3분간의 정견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기호 1번 김철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철수입니다.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제63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이번 5월부터 3년간 우리 취업을 이끌어갈 회장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내년 나아지지 않고 있는 동네 치과 개원이들의 살림살이, 개원하는 동네 치과의 75%가 회원을 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보험수가와 치대 정원 감축,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불공정한 경쟁,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 치과의사의 사회적인 위상, 정말 우리 동네 치과 개원이들은 한숨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치과의사가 신용불량과 경영난으로 인해서 자살이 웬 말입니까? 현지평부 과연 잘했을까요?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전문의자도 과연 누구를 위한 전문의자입니까? 회원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를 위한 것입니까? 저 김철수와 부회장 후보 3명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동네 치과의 민생, 둘째, 협회 운영의 개혁, 세 번째, 치과계의 비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동네 치과 개원이들이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회 조직을 일원화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젊은 치과의사와 여성 치과의사 등의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협회 개혁을 위해서 협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협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정관 개정과 지협 세종사무소를 개설하고 협회 사무국 강화를 위해 직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상근 사무총장 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 당면 과제는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수과의 현실화와 치대정원 감축, 그리고 보조 인력 문제의 해소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위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네 치과를 재건하고 치과의사의 협회를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고 동네 치과 경영자 4사람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 회원들만을 위한, 지역 회원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참여에 위한 지역 회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다시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동네 치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과 함께 우리 취업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협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비전을 저 김철수 회장 후보와 3명의 부회장 후보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간 잘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최남석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남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취업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회, 즉 내게 힘이 되는 취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 때문입니다. 갈수록 무거워져만 가는 동료들의 어깨의 짐을 덜어드리는데 저의 경험과 능력을 보태고 싶다는 꿈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변화와 결실을 이루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제대로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의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준비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리더란 첫째, 정책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네 치과의 경영난은 하나의 의례적인 처방만으로 해결될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실현 가능한 다양한 회생책으로 동네 치과의 체력을 끌어올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어야겠습니다. 더 큰 취업, 더 강한 협회를 위해서는 우리 회원 모두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청과 소통 등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집행부는 들어서자마자 의료 영리와 저지, 전문의제도 정착과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현안을 바로 풀어가야 합니다. 경험 없이, 준비 없이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초보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동네 치과 경영 개선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경영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직접 진두지휘하여 결과물을 도출해내겠습니다. 보험 2천만 원 시대를 열고 그 열매가 회원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취업을 위한 준비된 힘, 최남석, 저의 모든 열정과 경험을 쏟아 치과계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들께서 아주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이상훈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 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이상훈입니다. 작금의 치과계는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처럼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치과계에 7, 15, 30 희망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공약집에 자세히 제시하여 드렸으며 반드시 암울한 치과계에 희망의 불빛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3년 전 90여 개이던 유디치과는 현재 127개로 오히려 더 늘어났고 지금도 무한 확장 중입니다. 1인 1개소법은 만들어졌지만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유디치과 전지점을 수사 의뢰하고 용플란트 전지점을 고발하는 등 수십 건의 고소와 소송전을 치르며 피 흘리며 싸운 저야말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아주작들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치과계의 주인은 바로 소속 치과의사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회비 납부의 의무만 강요받고 치과의사들의 권리는 치신보 받아보는 것밖에 없다는 세간의 비판이 만연합니다. 현 집행부는 어떠했습니까? 여론 수렴 없이 몇몇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나서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이었고 이와 틀린 의견을 내면 선동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오직 치과계만큼은 불통과 독선에 온갖 비민주적인 요소가 만연하는 비정상 상태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의 민의를 겸허히 받드는 정상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치과계의 온갖 비민주적인 요소를 뜯어고쳐야 하며 회원을 무시하고 회원위에 군림하려는 지도자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케네디는 45세, 오바마는 49세에 3억 인구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51세의 패기 넘치는 이상훈만이 정부의 의료 영유아 기도를 확실히 저지하고 위기에 처한 치과계를 확실히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개혁의 상징, 직선제의 상징 이상훈이가 다음 선거는 직선제로 우리의 대표를 뽑을 당연한 권리를 전 회원 여러분께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견 발표만 들었는데도 벌써 분위기가 아주 상당히 후끈 달아오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은 불법 네트워크 척결과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통 강화 이 세 가지입니다.
각 분야별로 패널이 운영하게 됩니다. 공통 질문의 질의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먼저 건지신문 윤은미 기자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공통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2번 전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호로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그리고 기호 1번 순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시죠. 최근 기업형 사무장 치과는 물론이고 이를 모방한 아류 치과들까지 실제적으로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데요. 향후 당선되신다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어떤 본질적인 처방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 시간 좀 다시 체크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2011년 전 국민 치과 의료비가 5조 원이었을 당시에 유디치과 120개소에서 올리는 연간 수입을 5천억으로 저희는 추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치과 의료비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네 치과 붕괴로 이어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게 된 이유입니다. 동네 치과를 위협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의 3가지 유형에 따라서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2013년 11월 100여 군데의 유디치과와 그곳에 근무하는 전현직 치과의사 150여 명을 A4 용지 4만 장 분량의 증거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발된 기업형 사무장 치과가 1인 1개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이 판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단속과 고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로 모방 아류치과들은 법적 기관인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즉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7개 조항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불법 사무장 치과, 불법 허위 의료 광고, 물티슈 단체 협약 등을 통한 유인 알성 행위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지부와 긴밀하게 공조하며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협형 사무장 치과와 중소규모 사무장 치과에 대해서는 복지부, 취업,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사무장병원 대응 중앙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시 및 처벌을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최남석 후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기호 3번 이상훈 후보께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네, 1인 1개소법이 만들어졌지만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숫자나 진료 형태가 크게 달라진 것이 불행히도 없습니다. 베릴륨이나 임플란트 멸균 문제 등 네트워크 치과의 본질과 상관없는 한 건씩 폭로주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네트워크 치과들이 구조적 본질에 접근하여야 합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진단, 불법 위임진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통하여 네트워크 치과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또한 1인 1개소법이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소유, 경영 부분에 대하여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디치과에서 1,000만 원의 가입비만 내고 가입을 하고 개설 자금과 장비와 어떤 치과 자리를 다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도 자기네들은 1인 1개소법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위 법령으로 명확히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침투한 아류 네트워크 치과들의 행태가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공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길거리 전단지나 물티슈 배포, 인터넷 모바일 지하철이 가격 표시, 비급여 분야의 단체 협약 할인도 환자 유인으로 불법화하여 이들의 행태를 뿌리 뽑고 깨끗한 개원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김철수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영 집행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협회의 대응 문제입니다. 3년 전 선거에서 현 집행부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척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관련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선거까지 회원들이 피 같은 선물을 모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치과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국민 여론은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척결은커녕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200평에서 400평에 이르는 유니트 30대의 초대형 유디치과가 10여 개 이상 신규 개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저수가 네트워크 아류만 참고하고 저수가 덤핑은 고착화되는 결과만 낳고는 말았습니다. 유디 네트워크 치과 대표는 협회 측이 도와줘서 600억 이상의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 처방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중요법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저는 불법 네트워크의 척결을 위해서는 우선 불법적인 위임진료와 과잉진료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1교수법 하위 시행규칙 제정과 처벌 조항을 명문해야 하고 치과 보조인력 업무 범위를 정확히 해서 위임진료를 억제하고 치과의사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환자 알선과 유인행위 금지도 더욱 확실하게 법제화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의료광고의 심의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사무장 치과와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감시를 위해 복지부 심평원 공단국세청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18하치 제도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영리화 및 불법 네트워크 치과 등 기업형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치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의료 생협입니다. 의료 생협이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되면서 시간 정했습니다. 개설까지 나오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발언을 조금 방해를 놀아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토론회에서 시간 지키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2분에서 2분 20초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치과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이것은 최신보 김영재 기자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 제지가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없는 줄 알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재질의를 원칙으로 했는데 중간에 재질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자른 겁니다. 자, 그러면 윤흥미 기자의 재질의를 받겠습니다. 재질의는 질문 30초, 답변 1분입니다. 이것도 1분 지나면 제가 발언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세요. 세 후보 모두에게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 반대로 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최남석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는 의료 영리화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현 집행부에서도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사석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여파인지 다소 여권 성향의 이미지를 보여오셨다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맞서실 수 있는지 의료 용리와 저지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실랍니까? 공통적으로 하실랍니까? 누구 지칭하십니까? 이건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면 패널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각자에게 다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만 하시는 겁니까? 각자 질문이 다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우병 파도 때, 파동 때 쇠고기 수입과 의료 영리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료 영리화와 관련된 불법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료 영리화와 불법 네트워크와의 관계 아주 상당히 밀접합니다.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근간이 되는 그 조항을 살펴보면은 의료기관의 임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 경영 컨설팅을 통한 이 자회사가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런 수익을 빼돌리는 구조 자체가 그동안에 기업형 사무장 치과가 사용하고 있던,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그 구조와 너무나 판박이 같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 죽을 각오로, 감옥에 갈 각오로 싸우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젊은 치 입장을 대변하시는 타이틀을 걸고 후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젊은 치의들이 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데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누구보다 이해해주는 후보님이 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2011년도 시덱스에서 그 해당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후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신상 털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2011년 시덱스에서 이제 유디치과 전지점, 용플란트 전지점의 그 명단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고발을 당했고 또 처벌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제가 억울했던 거는 그걸 이제 바닥에 깔아서 사람들이 밟고 다녔는데 그걸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원래는 그 부스에 걸라고 했는데 명단이 너무 크니까 바닥에 깔게 됐고 뭐 밟히게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처벌은 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충격적인 방법이 꼭 옳다 아니면 좀 더 무리한 방법이 아니었느냐 하는 비판은 있지만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법은 그게 좀 그러면 저는 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더 좀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서울시대 동창회 단일화 경선할 때요. 그때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투쟁과 관련해서 탈출 전략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뭐 그렇게 현 집행부의 방식대로 고소고발 방식은 문제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타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유디치과와 유화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출구 전략이라는 말은 제가 했습니다. 그때 이미 1년 지난 시점인데 2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유디에 대한 투쟁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이 2차 선거까지도 모아드리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데 그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고 그때 우리 경제계에는 출구 전략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 투쟁 전략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투쟁 전략이라는 그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쓴 바가 있지만 유화적인 대화를 하자. 이건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씀 적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UD 치과가 전 치과에 미치고 있는 그 피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강력하게 더 척결을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은미 기자, 제 질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공통 질의는 최신보 김용재 기자가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3번 이상훈 후보, 기호 1번 김철수 후보, 그리고 기호 2번 최남석 후보가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이드 치 스케일링, 임플란트 금야 등으로 치과계의 비급여 영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급여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는 정당한 수가만 받는다면 치과 경영이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으므로 보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급여 영역에 밀리면 치과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급여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선 개원이들의 입장은 상반되고 있는 가운데 후보님들께서는 치과 분야 보장성 강화 추세와 관련해 취업의 중장기적인 대책 방향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1번 김철수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윤은미 기자와의 코멘트가 안 맞아갖고 이게 자꾸 삐뚤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호 3번 이상훈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브레이크 없는 보험화 무조건 추진도 경계하고 무조건적인 비급여 분야 사수도 경계하며 둘 다 극단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처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보장성 우선순위가 전혀 무시된 채 표를 위한 포퓰리즘 논리와 치과에서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는 전문가적 입장으로서 정부에 확실히 노후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노인급여 및 실런트만 최대한 활용하여도 보험 파이는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로 되어 있는 노인급여의 본인 부담금 문턱을 30%로 낮추어야만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고 치과의사들도 파이를 키울 수 있어 모두 윈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런트 급여의 소구치까지 확대, 업체와 협약을 통한 TV 광고를 하여 치과 수요 창출, 근관치료 보험 수가부터 현실화, 보험교육 공교육화,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파이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틀 내에서 최대한 보험 파이를 키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이며 보험 확대는 임플란트를 제외한 노인급여와 예방분야, 치면 세균막 관리 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보험화 추진은 어떤 학문의 질 저하 또 과잉 진료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틀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기호 1번 김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공약입니다. 보험으로 행복한 치과를 만드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원가에 못 미치는 현재의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 진료를 많이 하고 제대로 청구해서 받을 건 다 받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급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단 무분별한 급여 확대는 반대합니다. 반드시
원가가 보장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틀리 스킬링에서도 보듯이 우리 사회에서 급여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단 필수 진료와 예방 진료가 먼저 급여화되어야 됩니다. 또한 임플란트에서 보듯이 본인 분담, 연령, 수가를 제한하면 그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치과 의사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부터 실란트 틀니 치석 제거에 보험급여 배정 예산이 1조 845억이나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치과계는 배정 예산의 20%에서 30%밖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인치 치석 제거의 급여화를 계기로 치과 보험 청구액 증가를 지속적인 상승세로 반전시켜야 합니다. 또 본인 부담금 철폐, 75세 나이 제한 규정 철폐 등 보험급여 청구의 제한 규정을 완화시키거나 철폐하는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보험 관련 부서를 강화시켜서 정부의 교섭과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며 필요하다면 대정부 투쟁도 불사해야 됩니다. 치과 진료에 도움하는 국민적인 관심사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질 정부의 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협회의 보험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 상근보험이사를 포함해서 보험이사를 3인 체제로 하며 보험국내 보험정책팀, 급여심사팀, 보험교육팀을 구성해서 이런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최남석 후보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보험 문제는 동네 치과 살리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훈 후보께서 자세한 강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저도 동의합니다. 대신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택적 보장성 강화입니다. 보험 2천만 원 시대를 향하여라는 공약은 비급여를 급여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수정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29대 집행부에서는 이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의 업무 파악은 물론 인적, 제도적, 자산 등을 10분 활용해서 꼼꼼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보철 보험화 이후 일본 치과계의 몰락을 지켜보았듯이 치과계 100년대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은 반드시 내부적 합의에 의해서 선별적이어야 하고 단계적이어야 합니다. 급여와 전환은 비급여 항목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대가치 정상화와 새로운 급여 항목 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와 치과치협보험위원회, 대한치과보험학회가 참여하는 3위일체의 보험정책 그래서 모두 4분을 드리겠습니다. 3분 30초 되면은 벨소리 한번 울리겠습니다. 타 후보의 회장단에 비하여 해무 경험이 적은 것은 인정하며 단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타 후보 회장단이 전혀 가지지 못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원이 단체 활동을 해오며 일선 개원이 아픔과 고통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부대끼며 대변해 왔습니다. 회원의 의사가 존중되고 진정으로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쳐야 하는 시대에 이는 타 후보님들이 전혀 가지지 못한 귀중한 경험입니다. 또한 우리 회장단 후보들은 동창회 세력 간의 합종 연행과 자리 주고받기 구태에서 전혀 자유로운 치과계를 향한 열정으로만 뭉친 진정성과 참신함이 무기이며 장점입니다. 부회장 후보들은 명예직으로 자리만 차지하는 분들이 아닌 실무적으로 임플란트 급여와 대비 지방 민초의 목소리 전달, 보험파이 확대 등 각 분야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펼쳐줄 베테랑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면 김영삼 후보 한 분이 치과 건강보험 분야의 중요성에 새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하나로 이분의 어떤 노력으로 예를 들면 한 달 그 치과 평균 청구 금액이 100만 원이 늘어났다면 5,000개 치과만 따져도 50억, 1년으로 따지면 600억 정도 우리 전 치과인이 더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전 치과의사들에게 정책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아 활동해온 저로서는 치계업과 젊은 치과의사들이 저희 지지 밑바탕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이 치과계를 통합하고 전체 치과계를 대변해야 하는 협회장에 출마한 이상 치계업도 치과계의 책임 있는 일부분으로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만 그 이외의 고른 다양한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 전체 치과계를 위한 회무를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현 집행부의 비민주적인 요소와 독선을 심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러 나온 야당 지도자입니다. 박근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장관 안 했다고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3년간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야당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고 실질적으로 저희 노력으로 치과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당 부분 개혁되어 왔습니다. 또한 치과계 모든 현안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분석하고 자료 정리하고 공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평가에 호불호가 있지만 의협회장은 회무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래도 10만 회원이 의협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반해 그에 비하면 저는 지부와 분해에서 10년 이상의 회무 경험을 쌓아서 야당 세력에게 부족하기 쉬운 실무 경험과 균형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는 회무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인드와 어떤 철학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치과계 각계각층의 수많은 인재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고 당선되면 당연히 기존의 치과계 공조직에서 회무를 맡아오셨던 다양한 경륜을 가진 분들을 영입하여 치과계를 합리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호 1번 김철수 후보에게는 덴탈 아리랑 이현정 기자가 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덴탈 위원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후보와 3명의 바이스 중에서 전영찬 부회장 후보를 제외한 전원이 제26대 안성모 집행부 당시에 회무를 맡았던 분들입니다. 치과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실해서 이미지가 없지 않은데요. 이번 후보팀의 강점과 양점을 분명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모신 회장님과 그리고 함께 동거동락한 그 당시 집행부 의원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했던 조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오히려 협회장 후보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우창 후보는 집행부 임원이 아니고 그 당시 충남 회원이 뽑은 충남 치과의사회 회장이었습니다. 저희 후보단 모두 협회와 지부 그리고 분회 등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쌓은 충분한 회무 경험과 함께 개원 일상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행부든지 당연히 공과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단은 회원의 몫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일했던 당시 집행부 의원들에게 항상 인간적인 애정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전 집행부들에게 당연히 공고가 있다고 볼 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일신 후 일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안성모 전 협회장 회장님과는 친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로 하여금 회무에 대한 선도자 역할을 해주셨고 덕분에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신 데 대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회장 선거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김철수 자연인이 출마한 것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겠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는데 저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20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맡은 이래 지난 6년간 회무 경험이 없으십니다. 지난 6년간 개원가의 의료 환경이 특히 빠르게 변화했다는 측면에서 김 후보가 바뀐 환경을 잘 리드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우선 현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집행부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겠다고 당시 협회장 선거에서 공언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추남석 부회장께서 척결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자,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회원들이 2차 선거까지 포함해서 수십억에 가까운 엄청난 협회 예산을 사용하고도 아직도 저수가 네트워크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와의 과징금 소송에서도 패소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5억을 배상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협회가 주동 대응을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최원석 후보가 담당 책임 부회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제77조 3 2항과 3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가 추진하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 과목을 표시하게 하는 77조 4 2항은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개정 법안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료는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된다는 조항, 즉 77조 3항에 대해서 현 집행부는 협회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진료 과목 영역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를 가지고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만약 77조 3항만 개정되면 전문의는 1차 기관에서 전문 과목을 표방하면서 모든 일반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동네 치과에게는 설상 가성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은 이런 상황을 직시 볼 때 우리 오히려 회무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현 집행부의 담당 임원이 또다시 3년간의 회무를 맡았을 경우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회무를 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회무는 회장 혼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부회장과 임원 그리고 협회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회원의 총의를 담은 회무를 하는 것입니다. 후보의 회무 경험을 논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협회장 선거의 관점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협회를 운영할 것인가를 논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원의 일선과 협회의 충분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을 갖춘 여러분과 함께 생즉사, 사즉생의 결기로 치과의 어려움을 척결해 나갈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조금 지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보자는 혹시 의사 진행 발언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중들한테 한번 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주체는 치과 전문지 기자협의회 주체로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직접 청중들한테 질의하게 아니 질의가 아니고 이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나 좀 할까? 어떻습니까? 받아갈까요? 예, 그러면 그냥 현행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룰대로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시간 지냈습니다 하는 얘기는 20초가 지나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 시스템을 끌 수가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자인 제가 시간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간하고 중입니다.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요. 질문과 전혀 다른 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현재 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패소했다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 모든 문제는 이따가 상호 질문한 그런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더 이상의 제 질의를 받지 않고 그냥 이번 여기까지 진행을 끝마치고 한 5분 동안 잠깐 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5분